지금 미국에 일고 있는 대선에서의 아웃사이더의 열풍의 배경은 미국 사회의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배경에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앞으로 10년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걸로 예상되는 10대 직업의 태반이 저임금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직업 중에 10개가, 핵심 10개가 다 그 중에 절반이 저임금이라는 거죠. 이 CNN이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가지고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전망된 10대 직업을 조사한 결과 5개 직종의 연봉이 25,000달러, 즉 2,870만원에 못 미친다라고 전했습니다. 10대 직업의 4분의 3이 연봉 4,080만원 미만의 직종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래서 2013년 현재 미국 가정의 연소득 중앙값이 5,962만원으로 5만원인데 앞에 거론된 이 성장 속도가 빠른 10대 직업의 연봉이 여기에 다 못 미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을 저 1등부터 소득이 많은 가정부터 꼴찌까지를 쭉 이렇게 늘어놓으면 거기에 중앙에 딱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이 5,962만원, 6천만원 정도 되는데 미국의 10대 직업의 대부분이 이것보다 연봉이 낮다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 중이나 임금은 형편없는 직업은 식품서비스 종사자 연봉이 18,000불이라고, 개인건강도우미 24,444달러, 가정보건도우미 21,000달러, 소매점 판매원 21,000달러, 요리사 22,000달러 등입니다. 그래서 CNN은 노령화 추세에 따라 개인건강, 가정보건, 간호조무사 같은 보건 분야의 직종이 급증하는데 이들 직군의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면서 시간당 12달러 정도 받는다는 거죠. 이들 중에 등록 간호사가 가장 좋은 처우를 받는데 등록 간호사는 7,650만 원 정도로 비슷한 일을 하는 보건 근로자들보다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다수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고 실업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도 실제 체감을 못하는 것은 저임금의 확산 그리고 임금 성장 결핍 현상에 있다라고도 합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직업을 찾기 쉬워졌지만 좋은 직업을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10대 직종 중에서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은 물리치료사 82,000달러, 통계전문가 79,000달러, 시력측정의사 101,000달러라고 합니다. 최근에요, 남미 좌파 정권들이 계속 몰락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의 호세프는 지금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됐죠. 페루스도 지금 올 6월에 선거에서 좌파가 퇴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탄핵안 이 하원 통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이 추진되는데 분노한다 이랬는데요.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도 지금 가결되어서 집에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호세프가 탄핵된다면 남미 좌파 정권 붕괴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거다 이랬는데요. 호세프의 몰락은 중남미 좌파 블록의 대북격인 이 룰라 전 대통령의 몰락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주요 20개국 회원, 즉 G20 회원인 아르헨티나, 이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요즘 맛이 많이 갔지만 여기에도 이 마크리 대통령이 이 작년 11월 달에 집권하면서 좌파 정권이 12년 동안 있었는데 무너졌고요. 또 이 연이은 이런 어떤 이 무리한 과도한 복지 예산 지출과 경제 실정으로 지금 디폴트 상태의 아르헨티나가 빠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부부가 돌아가면서요 대통령을 해먹었는데 2003년부터 뭐 보톡스 미 명품 구입이니 이러면서 좌파의 면모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면서 이제 종말이 왔죠.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도 차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대통령은 차베스의 후계자가 하고 있지만은 중도 보수 성향 야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줬고요. 현재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정권은 46석밖에 없답니다. 의회에. 그러니까 아주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 재정 수입이 악화되고 85%가 넘는 물가 상승률, 이러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면서 지금 신뢰를 갈수록 잃고 있고, 페루에서도 지금 올 6월달에 선거를 하면 지금 뭡니까? 후지모리의 딸이, 아버지가 그 페루 대통령을 하다가 부패로 깜빵에 갔죠. 그 딸이 지금 이기거나 안 그러면 중도파 중에서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리비아 이 대통령, 이 친구도 지금 모랄레스라고 대표적 좌파인데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 국민투표에서 실패해서 머지않아 집으로 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좌파가 이렇게 망하고 있느냐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몰락하면서 석유라든지 각종 원자재를 가지고 복지에 지출하면서 돈 뿌려서 선심을 없는 좌파의 파퓰리즘이 붕괴되었고, 좌파가 부패라든지 사치, 이런 부분에 좌파 지도자들이 이 우파나 뭐 별 볼 일 없이 똑같이 다 그렇더라, 썩었더라, 이런 환멸도 심해졌고 국가 재정도 악화되니까 좌파 정권이 연이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스위스 등 6개국이 시행 중인 마이너스 금리에 영국, 캐나다, 체코 등도 이것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국가들도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도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환율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즉 일본이 그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엔화를 갖다가 사실상으로 가치를 하락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화폐 전쟁을 낳는 부분인데, 현재 체코, 노르웨이,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등 5국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뒤에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나타내고 은행주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지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덴마크는 시장 금리 하락과 통화 가치 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국가 간의 환율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긍정적으로 갈 건가 하는 것은 아직 해본 적도 없고 이론상으로만 생각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걸 갖다가 시행하려고 했을 때와 실제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효과가 이 기대와 같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진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는 나라가 점점 더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9.11과 관련된 비밀 문건이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를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요. 9.11 테러 직후에 사우디가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9.11 유족들이 사우디 왕감이 정부를 갖다 고소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의 면책 특권을 갖다 명시한 법조항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미국 상원이 최근에 본토에서 일어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가의 면책 특권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법안을 갖다가 지금 개정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될 때는 이 사우디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실제로 사우디 정부가 알카에다, 즉 9.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비밀 문건 가운데 내용을 보면 900쪽짜리 전체 문건 가운데 사우디의 테러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28페이지가 있답니다. 이 문건에는 사우디 정부나 왕실이 알카에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돈 세탁을 돕는 등 테러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11 비밀 문건 공개 지지자들의 밝힌 바에 따르면 알카에다의 폭탄 제조 담당이던
이 가산 알-사르비가 9.11 테러범들과 함께 비행훈련을 받던 사실을 입증하는 비행학교 수료증이 워싱턴 DC 주재 사우디 대사관 우편 봉투 안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9.11 테러 때 이 알카에다에서 폭탄 제조를 맡은 사람이 9.11 테러에서 그 비행기를 충돌시킨 그 범인들이 비행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우디 대사관 이 우편 봉투 안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사우디 정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더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11 테러가 난 직후에 이 부시 대통령이 이런 어떤 정황들을 얽혀있는 정황들을 알면서도 이 사우디의 오시마 빈 라덴 일족들이 미국에 많이 있었는데 재산을 가지고 사우디로 다 도피하는 과정을 묵인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부시 가문과 사우디 왕실 가문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CIA 국장할 때부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춰져 오다가 이제서 터지는 거죠. 그 미국이 그동안에 사우디가 미국의 최대 우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덮어줘 왔던 겁니다. 사우디에는요, 한마디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우디 왕실에는 이런 근본주의자들에게 돈을 대주고 또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일부가 왕실이거나 그 사우디의 왕실과 연관이 있는 부유층 자제들인데 알카에다나 IS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우디 정부나 왕실이 그들 중에 일부가 IS나 알카에다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돈들을 일부 제공해주는 이중적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해교 근본주의자들을 색출하고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긴장이 되고 있다. 이 미국이 사우디가 IS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IS는 뭡니까? 시아파가 아니고 수니파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이란이 최대 적국인데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가 지금 중동에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리아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하고 합의를 해버리면서 이란에 대해서 봉쇄를 풀어버리니까 사우디가 커지고 힘이 점점 늘어나는 이란 그리고 시아파의 이라크 등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사우디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미국은 중동에서 점점 손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사우디가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이 조사까지 진행이 되면 사우디가 우리한테 칼을 들이밀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의 가치가 미국의 이 세일가스, 세일오일 때문에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서로 까다 보면 이 조지 W. 부시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는 문제로도 연관이 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